시작. 시작이죠? 네. 와, 이제 iOS 5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iOS 5의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고요. 설치한 이후에 이제 아이클라우드 활용 방법이라든지 이제 시각장애인이 좀 쓰기 편한 그 iOS 기능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iOS 5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아이튠즈 10.5가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이 10.5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시면 업데이트 중에 오류가 납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10.5도 먼저 업데이트를 하시고 그 상태에서 업데이트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아마 저번 시간에 저희 세미나 들으셨던 분이시라면 아시겠지만 이제 업데이트나 어떤 동기화 과정 중에 이제 자료를 손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항상 어떤 업데이트를 하시기 전에는 백업과 구입한 항목 전송을 미리 해두시는 게 좋으시고요. 이제 iOS 5도 업데이트가 되시고 나면은 데이터가 다 초기화가 되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그 어플 동기화를 하시고 이제 구입한 항목들 다시 동기화를 하셔서 이전 설정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iOS 5가 설치된 아이튠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관함 선택 대화상자 버튼. 보관함 생성 그러면 새로운 이튠즈 보관함 수환경에서 대화상자 할수 있는 게 항목 좋으니까. 선택 안끝 네임스페이스 트리 컨트롤 항목 보기 몸 CD 임글 120 이름 분할 버튼 폴더 이름 이튠즈 1 콤보 편집 정리 T1 프로그램 메인 SSD랑 리스트 1 보관하면 안 되고요. 소스 트리뷰 음악 단계 1 보관함 새로 만드는 거예요? 네, 새로 만들고 하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거를 어디서부터 설명해 드려야 될까? 아이폰 활용 쪽을 먼저 할까요? 아니면 아이튠즈에서 먼저 둘러볼 걸 다 둘러보고 아이폰으로 넘어갈까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세요. 네. 그러면 일단 아이폰에서 이제 아이튠즈랑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스 트리뷰 음악 F 단계 1 6번으로 이동하시다 보면 소스 트리뷰라는 메시지가 나오시면 화살표를 아래로 내려주시다 동영상 보면 단계 TV 라디오 이튠즈 확장된 장비 단계 0 축소된 삭제의 배터리 93% 충전 중 단계 1 네, 이제 장비 목록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에 선택 이제 여러 동기화 옵션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추가된 항목들이 선택 이클라우드에 백업 2 라디오 버튼 기존에는 그냥 바로 백업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클라우드의 아이클라우드의 백업이라는 기능과 해제 이 컴퓨터에 그리고 백업 이 1 컴퓨터에 라디오 이제 버튼 백업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이 컴퓨터의 백업이라는 기능은 기존 방식대로 이제 아이튠즈 자체에서 백업을 하고 동기화하는 과정을 말하게 되고요. 이제 아이클라우드로 백업은 말 그대로 더 이상 PC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그 동기화를 하게 되면 이게 아이클라우드 쪽이랑 동기화가 돼서 자료가 이렇게 서로 공유가 되게끔 돼 있으시고요. 그 외에 지금 iOS 5에서 이번에 해제 이폰 통과한 백업 문구 중에 이클라우드에 하나가 한 최근 백업 이제 와이파이를 이용한 백업 기능인데요. 해제 이클라우드 버전 업데이트 이폰 보관 버튼 이폰 M 옵션 선택이 이폰 이 연결 선택 위 파일을 통해 이 이폰 동기화 이 체크 상자 와이파이를 통해 이제 동기화 진행이라는 곳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과거에 그 홈 공유 기능이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같은 공유기 내에서 접속했을 때가 아니면 제대로 적용이 안 되게끔 되어 있고요. 초기에 이제 이 값을 세팅을 하더라도 바로 이제 아이폰 쪽에서 동기화 기능이 동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이폰이랑 현재 PC에 설치가 된 아이튠즈가 서로 인지를 하고 동기화하는 과정에 한 딱 1개는 3분에서 5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뭐 안내 메시지에는 아이폰에는 이제 전원이 최소한 공급이 된 상태에서만 동기화가 활성화가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테스트해본 바로는 선이 없어도 그 동기화 하는 데는 전 지장이 없었습니다. 질문이요. 네. 그 뭐냐 와이파이로 연결된 상태 확인하는데 3분 5분 걸리는 게요. 네. 뭐를 따로 해줘야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같은 네트워크 안에 들어오면 3분에서 5분 정도 인식하는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설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최초로 이제 와이파이 동기화를 할 때는 꼭 유선으로 연결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지금 화면은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소리로나마 인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뉴, 그러니까 일반 메뉴 안에 보시면 정보, 소프, 사용, 네트, 클릭, 아이튠즈, 스타트, 자동차, 아이튠즈, 위키 동기화, 아이튠즈 위피 동기화라 보시죠. 여기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아이튠즈 위키 동기화, 일반, 여기 지금 동기화라는 버튼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선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왔던 거고요. 네. 여기서 만약에 지금 동기화를 한번 하고요. 동기화 중, 클릭에 표시된 동기화 취소, 버튼, 지금 동기화, 버튼, 지금 동기화가 됐다는 메시지가 나왔고요. 지금 선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 지금은 선이 연결되어 있죠. 네. 이제 여기서 선을 이제 빼겠습니다. 빼게 되면 아이폰 이전원에 꽂혀 있고 위키에 연결되어 있을 때 자동으로 컴퓨터의 이튠즈와 동기화한다. 지금 동기화, 버튼, 지금 여기는 좀 전에 방금 활성화 시켰으니까 좀 빨리 반응이 있었는데 어, 실제 이게 아까 테스트를 할 때는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기에서 인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근데 처음에 이게 이제 회색 버튼을 나와서 그래서 저는 내가 뭔가 설정을 잘못했나고 여기서 막 들러봤는데 아, 알고 보니까 3분에서 5분 지나니까 자기가 알아서 동기화 버튼이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괜히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생하시고 잠깐 기다리시면 아이폰이나 아이튠즈 쪽에서 다그랑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제 서로 연결됐다고 하고 확인. 메시지가 나오게 돼요. 아, 그때부터 이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동기화, 이제 선을 뺐는데도 동기화 버튼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동기화 중, 실제 안내 메시지하고 다르게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첫 번째 동기화 기능이고요. 취소, 버튼, 그게 배터리가 네. 부족하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안정성 때문에 안내 메시지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대략적으로 몇 프로 정도는 그래도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좋다 그런 거는. 예, 그런 것까지는 따로 나와 있는 건 따로 없었는데요. 네. 실제로 어느 정도 동기화를 하게 되면은 서로 매핑할 데이터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배터리 잔량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20-30%대만 아니면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그때 돼도 뭐 사실 몇 분 안에 끝나니까. 화면 뭐 회계 일단은 간단하지만 일단 확인해보고 알려주세요. 몇 프로부터 안 되는지 네, 알려주세요. 예, 일단 좀 써야 됩니다. 정확히 알려주세요. 뭐 아이튠즈 쪽에서는 뭐 요번에 새로 추가되는 옵션은 요거밖에 없는 것 같았고요. 화면 잡기, 나머지는 이제 아이폰을 가지고 하게 될 건데요. 파일 F 풀다운 메뉴 그러면 아이튠즈에서는 아이클라우드 접속이 안 됩니까? 따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웹페이지 쪽에서 따로 접속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웹페이지가 현재 익스플로러에선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요. 사파리나 아니면 뭐 파이어폭스를 통해서 따로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클라우드 내용은 브라우저에서만,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만 확인이 되는 거고, 아이튠즈에서는 아이클라우드의 내용이 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동기화 정도 용도로밖에 못 쓰는 거고요. 동기화 빼고요. 예. 백업하는 용도로만 쓸 수 있고, 안에 확인은 사파리나 파이어폭스. 지성이 익스플로러 아니죠? 7시 일어서 잠깐 일어서 잠깐 사용을 저도 해보려고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봤는데 아이튠즈 위키 내용들이 거의 표시가 안 돼서 뭐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나쁜 놈이시오. 그것도 3분에서 5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유틸리티 폴더 단 일단은 오늘은 11개 자, 용 프로그램 일단 10명 이중 탭하실 일단 약시들을 위한 기능이 하나 추가가 됐더라고요. 일단 이요. 그거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보이스 등 보자. 이 정도면 되나? 각도를 못 찾겠어. 잠시만요. 초점이 안 잡히죠? 난 어디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초점이 안 잡힐 거예요, 거리가. 그냥 화면 없이 설명하기 안 되겠어요. 어떻게? 예? 그래서 제가 들고 있을까요? 아, 제가 찍을까요? 대놓고. 아니요, 그냥 없이 하죠. 어차피 소리만 듣고 하면 되니까. 실제로 이제 이 옵션 중에 이번에 설정해 보시면 이건 지금 설정해 보시게 되면 일반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보시면 보자. 손쉬운 사용 쪽이 있으시고요. 네. 여기 보시면 선택 항목 말하기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네?
선택한 거 말하기라는 옵션이 보이스오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손쉬운 사용 안에 보시면 있으세요. 아, 네.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웹브라우저 같은 데서 네. 장문의 문서를 보게 되시면 아무래도 아. 눈이 좀 많이 피곤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내가 임의로 블럭 지정을 하게 되면은 네. 그 영역에 대해서만 보이스오버가 동작을 해서 기능을 읽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내용을 NHN 마크업 코딩 컨벤션 색자를 배포합니다. 팀 이런 이야기 식으로 해서 2011년 내가 8월 블럭을 잡아놓은 곳만 안녕하세요. 보이스오버로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NHN 개발에서 그래서 랜딩 예전처럼 이제 화면을 보이스오버 그때그때 켰다 껐다 할 필요가 위해 없이 NHN 낚시분들이 이렇게 해서 의 활용을 하게 여러 가지 기술을 가능하고요. 적용하고 있고, 이 내용은 마크업 코딩 컨벤션이란 항목으로 폰트는 여러분께 써봤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친구 거에서 잠깐 봤는데 브라우저에서 뭐 읽기 모드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텍스트만 뽑아주는 기능도 있던데. 그거는 아이패드 쪽에서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리딩 도구라고 해서 걔거 아이폰 건데? 저는 못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아 이런. 네, 다음 기회에 찾아주세요. 찾아서 알려주세요, 그건 친구한테. 네? 아니 보세요. 그래서 지금 뭐 간단한 기능은 이 정도가 있고요. 이제부터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파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보이스 옵션 기본 어플 폴더 이제 응용 프로그램 이번 보이스오버 음성이 아시다시피 이제 풀음성이랑 이제 라이트 음성이 두 개가 추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거는 유틸리티 폴더 네, 도구 이제 폴더 간편한 유틸리티 음성이 폴더, 되고요. 유틸리티 폴더 유틸리티 폴더 설정 자동 텍스트 선택 큰 판대 보이스 옵션 보이스오버 메뉴를 보시면 선택 스크립트 보이스 옵션 힌트 말하기 입력 피드백 버튼 다른 기고사 눈높이 간결한 음성 이 사용 간결한 음성 사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선택을 하시게 되면 지금 음성이 나오시게 되고 해제를 하시게 되면 음질이 좀 좋아지긴 하는데 대신 피치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눈높이 변경 사용 올라가네요. 다른 기고 사용 대신 음질은 되게 깔끔해졌죠. 그거 끝에 완전 꺾기도 하는데요? 타이어. 기고 사용 진짜 처음에 듣는데 무슨 해련 음성인 줄 알았어요. 생선을 구분하려면 이중탭하십시오. 그래서 이득하십시오. 장시간 쓰기에 음성이 더 낫지 않나 싶고요. 잠깐 쓰기에는 풀음성을 쓰는 게 더 좋은 것 같고요. 이런 기능이 눈높이 있으시고 변경 간결 성자 로더 간결한 음성 사용 성자 버튼 간결한 음성 사용 손쉬운 사용 뒤로 이게 버튼 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아까 노래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자동 수정을 만약에 온 시켜놓게 되면은 네. 번거로운 기능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스오버를 꺼놓은 상태에서 보이스 오금 자동 키보드 쪽에서 자동 수정 쪽을 선택하게 되면은 얘가 중간에 그냥 읽어줘요 이거를 생뚱맞게. 생뚱맞게? 키보드 쪽에서 자동 사용을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제가 지금 메시지 쪽에다 키보드에서 자동 도정이요? 네 아 네. 거기다 뭐 안녕을 써요. 네. 이응 가 네? 영 아니야 지금 전혀 뭐 자동 수정 때문에 메시지 나온 걸 다 읽어버리기 때문에 뭐 일반 사람들이 쓰기 이렇게 뻘쭘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이스오버 켜진 거예요? 안 킨 상태예요. 에이? 그럼 다른 애들, 일반 애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손쉬운 사용 쪽 옵션에 보시게 되면 네. 자동 텍스트 말하기라는 옵션이 있어요. 아, 근데 요걸 꺼놓고 만약에 보이스오버를 켜게 되면은 네. 자동 수정되는 부분을 말을 안 해줘요.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상황에 맞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자동 수정 끄고 살죠 뭐. 어차피 안 쓰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시고 요번에 키보드 쪽에서 좀 저희들이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탈옥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모티콘이나 그런 걸 좀 마음 편하게 쓰고 싶어서 맞아요. 그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요번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키보드 항목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다시 살릴게요. 보이스 옵션 자동 수정 자동 수정은 다시 해제를 해놓고요. 다국어 키보드 다국어 키보드 쪽에 보시면 키보드 편집 한국어 영어 새로운 키보드 추가 새로운 키보드에서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TDX 러시 룩 마켓 말 베트 불가 세르 스웨드 스페인 슬로박 아랍어 아이스 에스톤 영어 우크라 이모티콘 이모티콘이라는 거 새로 추가가 됐죠.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시고 더블 탭해서 키보드
클리어 버튼. 키보드. 홈. 여기서 만약에 유틸리티 폴더 닫는 중. 기본 어플 폴더. 실행 계열. 빈. 검색. 키. 잉글리시와스. 키보드로 키보드 전환하는 부분에서 한 번 하게 되면 이제 영어가 되고 이모티콘 키보드. 여기 나오면 이 벌리체로 웃으면 웃음 지는 행복한 얼굴. 체로 웃으면 웃음 지는 행복한 얼굴. 이 벌리체로 웃는 얼굴. 그래서 와. 보시면 사람. 사람이 있고 자연. 자연, 대상체. 대상체, 장소. 장소, 기호. 기호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뭐 기호 쪽은 화살표라든지 뭐 샵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네.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입력을 할 때는 보이스오버 음성이 지원이 돼요.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문자로 받게 되면은 발음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나와서 아이씨. 장난하나. 전면 사용자분들한테 좀 아쉬운 기능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LG폰에 이모티콘이 참 재밌었었는데. 그래서 적어도 이제 상대방한테 내가 이렇게 이모티콘을 보낼 수 있다는 걸 정도에 이제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보내고 밑에 꼬린말로 나한테 답장하면 죽는다. 그대로 답장. 가로 열고 이모티콘을 답장하지 말 것. 그렇지, 그렇지. 이게 이제 그 해당 항목을 글자별로 이렇게 그 글자 단위로 읽게 되면은 네. 발음할 수 없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환장했다. 이게 되게 답답해요. 사람. 최근 항목.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애플이 실수를 했던 부분이 한국어. 키보드로 한국어. 보시면 이게 다 무조건 뭐 쌍기역, 쌍질 이렇게 모아서 시프트를 누르지 않더라도 기억. 이것도 되네? 이게 왜요? 이것도 되네요? 왜 이러지? 아니요, 그건 저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번에 초기화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랬었거든요. 아, 초기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죠. 메시지. 일반 메시지로도 그건 좀 확인할게요. 메시지. 텍스트 기억. 디귿. 되네요, 이분도. 기억. 디귿. 왜 이래? 뭐 좋은 거잖아. 애플 미안해. 기억. 아니, 근데 업데이트한 사람한테 3명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예, 저도 그러니까 불과 한 2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랬거든요. 아. 뭐 안 되면 이게 초기화가 어느 때는 그러고 어느 때는 안 그러고 패턴을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아, 직원들이요? 어쨌든 버그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오늘 참 간단하게 끝나네, 하여튼. 보면은 다음으로 이제 설명이 될 건 아니, 패턴을 찾아주세요. 패턴은 맞아요. 찾아주세요. 보이스오버의 사용자께서 찾으시는 게 더 확실하지 않습니다. 설정. 그래서 다음은 이제 아이메시지 쪽을 보시겠는데요. 설정. 어떤 거요? 아이메시지요. 아, 아이메시지. 아이메시지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기도 하고 뭐 나온 거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아이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설정 버튼에서 메시지 쪽 항목까지 이동을 하시고요. 네. 이 안에 들어가시면 아이메시지를 켬이라는 그 오프 상태가 있어요. 키게 되면은 상대방이 만약에 이제 iOS 5를 업데이트 했고 그 상태에서 이 상대방한테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은 네. 이제 그 해당 편집창에 아이메시지라는 편집창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리에님께 지금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어? 내 핸드폰이다. 되면 노효훈 휴대전화 양입 받는 사람 받는 주소로 아이메시지 텍스트 필드 일반 메시지 필드 편집창이 이제 아이메시지로 변하게 되면서 네. 실제 레이아웃으로 보게 되면 연록색의 그 상대방 이름이 그 옅은 하늘색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보냈을 때 이게 일반 SMS를 보낸 건지 아니면 아이메시지를 통해서 보낸 건지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메시지를 보냈을 때 만약 메시지의 색이 연록색이면 그건 SMS를 보내신 거고 만약에 그게 옅은 파란색으로 나온다고 하늘색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아이메시지로 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뭐 음성으로는 어떻게? 음성으로도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메시지 텍스트 필드 그래서 편집창이 아이메시지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이건 아이메시지로 가는 거고. 네. 원래 거는 그냥 메시지였었죠. 네, 그냥 메시지죠. 그걸 이렇게 막 바꿀 수도 있어요?
바꿀 수는 있어요. 이제 아까 그 옵션에서 네. 아 껐다 켰다로. 그러니까 온오프 시키는 걸로 해서 이거를 이제 SMS가 이거 돌아가면서 쓸 수가 있고요. 결국 어차피 iOS 5로 업데이트 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iMessage 전송이 되는 거니까 그거 어떻게 지가 확인해요? 그냥 막? 얘가 그냥 톡을 확인해요. 만약에 제가 방금 노효훈이라고 썼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르레님께서 iOS 5 아니에요. 네. 그럼 얘가 연록색으로 변해요. 근데 만약에 르레님께서 지금 iOS 5이면 얘가 여튼 하늘색으로 변하면서 메시지 창에 iMessage라고 레이블이 화면 돼요. 그리게 표시됨. 아 그렇기 연락처 때문에. 정보가 쓸 때 자동 검색돼서 나오는 목록에서 그렇죠. 그 목록에는 iOS 5랑 그 iMessage인지는 알 수 없고 네. 나중에 그 연락처를 선택해놓고 놨을 때 그때는 전에는 하늘색으로 표시되는데 그게 녹색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반대예요, 반대. 아, 반대로? 전에는 녹색이었는데 이게 이제 하늘색으로 바뀌어요. 녹색이었구나 전에는. 그래서 이걸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7시 40분 밀어서 잠금. 스페이스. 세로. 홈. 유틸리티.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나? 아 질문. 네. 메시지에 위치 정보 나오는 게 있다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혹시? 메시지 위치 정보요. 네. 홈. 이제 위치 정보 보내는 게 이쪽에 그냥 바로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iMessage. 아, 텍스트. 보시면- 주소록에서 추가. 미디어 참고. 경고. 사진 또는 비디오 찍기. 있었는데 취소. 이거는 골뱅이. 이상하네. 맞아요. 음성 메시지 보내는 것도 해주세요. 편집. 음성 메시지도 생겼어요? 주소록에서 추가. 대박. iMessage. 주소록에서 추가. 버튼. 받는 사람. iMessage. 주소록. 받는 노휴. 받는 사람. 받는 주소록. iMessage. 미디어 참고. 버튼. 미디어 처음 경고. 들어갔어. 사진 또는 기존 항목 사진 또는 비디오 찍기. 버튼. 이쪽으로 해서 원래 메뉴가 더 많았었는데 사진 또는 이상하네. 기존 항목 사진 기존 항목 선택. 설정. 추가를 할당을 해서 내일 설정. 바뀌니까 메시지를 SMS로 이메시지를 사용 수신. 그리고 이번에 iOS 5에서 또 iMessage가 추가가 되면서 이제 지금 이제 상대방이 만약에 내가 메시지를 보낸 걸 읽게 되면은 답장이 다시 오게끔 하는 옵션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어차피 메일 쪽으로 의존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답장 수신 확인한 거에 대해서 내가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 온오프 상태에서 도움이 메시지를 되고 있고요. SMS로 보내기. 켬. 이거는 평상시에 켜놓게 되면 알아서 아까 전 토글이 되고 만약에 나는 뭐 어차피 문자 써거나 하니까 굳이 iMessage 보낼 필요 없다. 그러면 그거는 꺼놓으면 다 무조건 SNS로 가는 거예요. 설정을 도구하려면 고만한 사람들. 선택하십시오. 근데 이것도 좀 저도 아직 구분이 안 가는 게 iMessage가 어떤 경우에는 제 이름이 그대로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네. 어떤 경우는 이제 iMessage가 어차피 메일 이메일 주소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메일 주소가 그냥 직접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그 구체적으로 상대방이나 제 쪽에서 어떤 설정을 했을 때 메일이나 아니면 제 이름으로 가는 건지 맞아요, 진짜 똑같은 iMessage인데 어떤 사람은 메일로 돼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름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또 그런 게 좀 전화번호 기반이 아니고. 이메시 수신. SMS NMSS 제목 필드 보기. 이거는 뭐 예전에 파도과제에서 많이 있었던 거죠. 이제 뭐 제목 필드 보기나 아니면 글자 수 이렇게 표시해줘가지고 내가 메시지를 쓸 때 옆에 글자 수가 지금 몇 글자가 됐는지 아니면 메시지 같은 거 받았을 때 제목 상태는 이제 누구누구의 메시지로 할 때 맞아요. 제목 좀 없앴으면 좋겠어. 이거는 필요할 때 온오프 시킬 수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정. 뒤로 설정. 메시지. 사탁 프스타일. 전화. 트위터. 메일. 아이클라우드 일반. 아이클라우드는 저희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메시지. 사파리도 지금 보면 이번에 뭐 보안 기능 같은 게 좀 강화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일반 모드로 하게 되면 기존에 예전에 파란색 화면에 네. 그 사파리를 만나게 되실 거고요. 사파리 쪽에서 보시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 브라우징. 이 브라우징 부분을 만약 처음으로 해놓게 되면은 브라우저 전체가 약간 짙은 회색으로 변하게 돼요. 그러면서 메뉴 상단에 이제 자물쇠 모양이 채워지면서 뭐 보안 등급이 좀 더 올라가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는 자물쇠 읽으면 읽어줘요. 자물쇠요. 네. 한번 읽어보죠. 유틸리티 기본 어플 폴더. 주소 NHN 마크업 코딩 컨벤션 책자를 배포합니다. 따로 안 읽어주네요. 아, 그냥 제목만 읽어주고. 음성에서 확인되진 않고. 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 뭐 트위터가 동조화됐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특정 뭐 화면 같은 거 보면은 그 이제 도구 쪽에서 내용을 보다 보면
버튼 그래서 내가 현재 읽고 있는 문서를 그대로 트윗해가지고 바로 내 트위터에다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URL이 짧아져서 자동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이렇게 옛날에 보통 뭐 클리핑하는 그런 기능들이 다 좋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사진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진에서도 이제 해당 사진을 클릭하고 나면 도구에서 이제 메뉴 중에 보시면 트윗하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트윗하기 하게 되면 사진이 알아서 올라가고 본문 메시지 창에다 이제 내가 메시지를 입력하고 보내면 바로 트윗이 되는 형태가 돼서 이전보다는 쓰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좋네요. 사파리에서 또 탭 브라우징 지원된다고 하던데요. 그거는 아이패드 쪽에서는 지원되는 겁니다. 그거는 안 됩니까? 네,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그거 이제 3도 잡스님을 가져고 3GS도 되게 해주세요. 팀쿡한테 물어보세요. 걔랑 안 친해요. 뉴스 같은데 그리고 뉴스 답한 데는 뭐 사실상 저희도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기존의 신문이나 잡지 같은 걸 네. 구독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인데요. 아직 뭐 국내 내는 쪽은 전혀 된 게 없다고 해요. 돈 내는 거예요? 네, 돈 내야 되니까 일단은 쟤는 좀 저 구석에다 갖다 놓고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갚을 때는 알아보시면 부셔버려야겠네. 돈 내는 거니까. 뭐 이번 버전에서는 지금 이게 폴더 형태의 부분이라고 해서 폴더 안에 안 들어가고 있다는데 뭐 다음 버전에서 수정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 전까지는 좀 바깥에 내놓고 써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이요. 근데 그 갚을 때 거기서 뉴스 내용은 텍스트로 돼 있어요? 읽을 수 있어요? 이게 별도의 스토어 개념으로 돼 있어요. 뉴스 같은데 앱스토어에서 구독 신청해서 구매해가지고 본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은 내가 굳이 확인 안 하더라도 때되면 계속 들어온대요, 내용이. 네. 그래서 그 안에 보시면 아이북스처럼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돼 있어서 그래서 원하는 이제 구독 잡지를 클릭하게 되면 그 구독 잡지를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도 보이스오버로 읽을 수 있는. 그거는 아, 네. 그 결제해보시고 좀 알려주세요. 아, 무료는 없어요? 무료가 없더라고요. 아, 이런 썩을. 잠시만요. 무료가 보이는 것 같아. 더뉴요크 타임즈 컴퍼니 엔드샵 기도 아, 무료 같아요. 잠깐만요. 더뉴요크 타임즈 뉴스가 판대 무료니까 한번 해보죠. 무료 버튼 무료 설치 설치. 설치 경고 경고. 에드와이 데모 김치 보안 텍스트 필드 편집 중입니다. 편집 중입니다. 중요라. 미안해요. 조용히 할게요. 아니, 아, 이거 가만히 앉아서 들으니까 재밌다. 재밌죠? 네. 참 어떤 분이 석절이가 무슨 뜻이냐고 그 질문을 하나 쪽지로 보내놨던데. 예? 석절이요? 아, 제 그 아이폰 명이요? 네. 생각 없이 지었어요, 그냥. 네. 아. 들으셨죠? 생각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름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네, 석절이. 네. 이제 쓰기는 썩줄이라고 쓴 건데 읽기를 썩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석절이. 보이스 오캠 기본 보이스 어플 금융 켰습니다. 폴더 오기 뉴스 같은데 폴더 1대 항목 그래서 한 개 뉴스 매치로 같은데 폴더 확인됐고요. 연중 뉴스가 판대 니타임즈 지금 구독한 이타임즈? 아, 이타임즈. 용어가 구매됐는데요. 니타임즈에서 신간 달인물과 푸시 알림을 보내고자 합니다. 네. 니타임즈 체킹 포악테이프스 지금 기사가 로드가 됐고요. 세팅스 업데이팅 비디오 인프라그레스 레스트업 비교 대시에지 다와지어 데모 인트라 와이어리스 유즈 $40 히에를 팟 프로테스터즈 따로 이미지 쪽으로는 포커스가 빠지지 않고요. 네. 현재 전체 큰 달락을 통째로 읽어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미지는 다 스킵하고 내용만 읽고 있는 거예요. 네. 이미지 스킵. 아이얼런스 인레버네스 클퍼트 에스컬러스 에즈 클래시즈 엔터 서드 쟤왜 한국식으로 읽어? 뉴스가 판대 저도 얘 싫어요. 뉴스 지금. 같은데 폴더 닫는 중 이번 기본 어플 폴더 번째로는 시리얼용 프로그램 이제 열려면 이중 캡 하십시오. 저번부터 이제 늘상 우리가 원했던 기능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어플 자체에다가 레이블을 달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저희들이 항상 쓰고 싶어했던 뭐 IPV라든지 근데 뭐 현재 무슨 뭐 커넥션 버튼 뭐 어쩌고 영어로만 달려 있었잖아요. 그 레이블 없는 버튼들. 네, 그런 거 이제 이름을 달 수 있게 되는데요. 소셜 미디어 폴더 유계열 그래서 소셜 미디어 폴더 여는 소셜 마이피플 버튼 열려면 짜증나. 지금 저 마이 피플을 열어볼 건데요. 마이크 경고 알림 아니오 버튼 고연호 폭풍 설사 그래서
뭐야? 풍설사라는데요. 예, 풍설사? 일단 보면은 이 목록을 보시게 되면 미지인 클럽 미지인 책 버튼 이제 뭐 1대1 대여가 미지인 책, 미지인 마이크 프리 버튼 무료 전화가 미지인 뭐 마이프리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앱을 달고 싶다. 일단 이거는 혼자서는 좀 하기가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쵸. 몇 번 해봐야 알겠죠. 제가. 가장 좋은 거는 옆에 그냥 정한이 하나 모셔다 두고 여기 앱을 달아줘 하는 게 가장 빠르고요. 이제 원하는 항목에다 포커스를 뒀으면 두 손가락으로 길게 더블 탭을 하고 기다립니다. 경고 고성 텍스트 필드 편집 중 텍스트 필드 편집 중입니다. 미지인 마이크 텍스트 필드 끝 부분에 있는 삽입포 삭제 텍스트 필드 편집 중입니다. 그럼 기존에 그 버튼 이름이 레이블에 기본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 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귀찮으니까 전체 선택을 하시고 지워버리고. 바로 입력하시면 돼요. 지울 필요도 없고. 아, 그렇지. 저도 어떻게 하고 쓰면 되니까. 티, 오, 도, 이응, 도, 히, 오, 아, 파, 통화라고 쓰시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후에 다시 만났을 때는 버튼,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가 있고요. 요거 제가 하도 궁금해서 애플사에다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네. 따로 뭐 기대는 아니지만 백업할 수 있는 기능은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고 하고요. 아, 이 어플 자체에 해당 레이블까지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동기화나 백업을 통해서 현상 유지 점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업데이트 되면은 다시 써야겠네요.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씨. 뭐 일단 애플에 다시 전화요. 업데이트 될 때 없어지면 어떡하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문의를 드렸고요. 건의사항으로 가급적으로 이런 걸 레이블은 따로 백업할 수 있는 유틸이나 그런 게 유틸리티나 아니면 방법을 따로 추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보낸 상태고요. 화면 크게 표시된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 아, 접수번호 이메일로 안 왔어요? 네. 그냥 전화로 한 거예요. 아, 전화로? 네, 전화로 진짜 상담원이랑 얘기를 하는데 애플에서 그거 상담 받아줘요? 아이폰을? 받아주셨는데 그래서 런칭하는 날짜에 바로 신청을 했었는데 전화를 하니까 상담원도 사실 보이스 오버 기능이 진짜 잘 못 들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잘 몰라서 그 상담원한테 또 그 설명을 드린다 15분 내지 20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 상담원이 잘 모른다고 해서 다른 직원들이랑 이제 본사 쪽에 연락해서 확인한다고 그래서 확인하고 연락을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뭐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그래도 애플에서 상담 받아준 게 신기한데요? 상담 받아줘요. 아이폰 얘기하면 그냥 원래 전화라고 그러는데. 아, 그 케이크 iOS로 통신사 직접 문의라는 거라서 아, 그래요? 그거는 이제 원래 쪽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해결을 해준다고 전화를 와. 일단 뭐 좀 더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기능은 단순히 이제 어플 쪽에서만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웹페이지에서도 대체 테스트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활용을 잘 하면은 쓸 수 있는데 이것도 URL 저희 센스처럼 URL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URL이 많이 바뀌게 되면은 해당 대체 테스트는 다시 사라지게 되기 화면 때문에 닫힘 좀 아시는 아쉬운 그게도 기능이죠. 빼고 남기고. 예. 힘들어서 많이 달 필요 없겠구나. 힘들어서 알 건 없고 이제 자주 사용하는 뭐 금융 어플 같은 거는 한두 개 정도. 한두 개 정도 다 되면은 기존보다는 좀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처럼 그렇게 레이블이 영어로라도 제대로 있으면 굳이 달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저런 거 있잖아. 버튼 1, 2, 3, 4. 맞아. 이거 정말 답답하죠. 아예 없는 것도 있잖아. 버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화면상으로 포커스가 돼 있다라는 게 정확히 어떤 식으로 표시가 돼요? 역상 표시예요? 아니면 익스플로러처럼 네, 점선이 그러니까 직사각형 테두리. 있어요. 테두리. 그러니까 불로 처리가 된 거죠, 딱. 점선이 아니고요. 예, 점선 아니었죠? 직선이에요. 까만색. 직선으로 예. 사각형 테두리가 생겨요. 이렇게 쳐지는 거고. 그리고 요번에 또 새로 생긴 기능 중에 이제 미리 알림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어서 잠금 해제 그래서 이건 보면은 이제 일반 정한인 분들은 그냥 화면에서 소셜 미디어 화면 상단에 있는 이제 정보 스테이트 정보를 아무거나 하나 잡고 이걸 끌어내리면 바로 정보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요. 아, 그 알림 목록 나오는 그거요? 예, 근데 실제로 뭐 저희들이 쓸 때는 거기에 포커스를 따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통신사나 배터리 잔량 아니면 뭐 시간 이런 항목들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화면 오후 8시 1분 사선가락으로 밑으로 쓸어내리면 됩니다. 알림 센터를 화면 상단 오후 도구 폴더 유틸리티 폴 오후 8시 1분
알림센터 서울 식으로 해서 현재 함께 될 수가 13도, 있고요. 최고 이제 13도, 자동 최저 위치 알림 설정을 해놨으면 최고 13, 현재 내 최저 위치를 알아서 서울, 파악해주고 최저 제한, 시간을 지율, 얘기해주게 최고 되고요. 10, 서울 전화 이제 이 전화는 아까 제가 뭐 부재중 전화가 왔었는데 안 받았어요. 무선 전화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식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예전 같았으면 이제 카톡 같은 게 메시지가 한 번에 무더기로 오면은 없어지잖아요 전에 것들은. 전에 것들은 없어지고 최상단에 있는 거 하나밖에 안 나오게 되는데 이제는 뭐 카카오톡 나오고 옆에 뭐 지우기 버튼 나오고 편집 지우기 버튼이 나오게 돼서 그룹 통째로 지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옆 이제 밑으로 쓸어내 있다 보면은 누구누구의 메시지, 누구누구의 메시지에서 하나하나 항목이 다 확인이 가능하고. 그럼 푸시 알림 뜬 거는 죄다 거기 기록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푸시 알림에서 확인이나 뭐 그런 거 따로 누르지 않으면은 네. 무조건 알림 여력이 다 남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누르면 바로 글로 들어가고. 네. 그래서 무슨 어플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팟캐스트 같은 거 어플 이렇게 정보들 계속 보내주잖아요. 네, 네. 그런 거 할 때도 뭐 팟캐스트 해가지고 뭐 어디서 뭐뭐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목들 다 알려주니까 요긴한 기능 같아요. 화면 잠김 이런 게 8시 있고. 밀어서 메일 열려면 이중 대탑 생활 정보 도구 유틸리티 폴더 4개의 새로운 유틸리티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게 또 미래 알림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네. 요거는 기존의 캘린더하고 계속 연동이 되는 기능인데 이제 내가 뭐 달력에서 어느 날짜를 지정해 놓고 그 날짜에서 뭐 무슨 알림을 해라 라고 하는 그 알람 기존의 전화 알람 시계 알람이랑 좀 비슷한 기능인데 이걸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쓸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날짜 목록 보기 선택됨 날짜 탭 그 2/2 날짜식으로 해놓고 빈 목록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 날짜 목록을 하게 되면 하단에 그 달력 날짜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뭐 현재 오늘이 뭐 17이면 17일, 그때부터 18일, 19일, 20일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옆으로 세 손가락으로 밀어서 옮겨도 되시고요. 그게 귀찮으시면 캘린더 보기에서 직접 캘린더 목록이 나오면은 2011년 10월 27일 2011년 10월 28일 이런 식으로 해서 2011년 10월 내가 원하는 항목에서 더블 하시면 여기서 이제 편집창이 나오게끔 되고요. 이거 꺼졌습니다 그냥. 열려면 미리 알림 미리 알림 목록 보기 선택 완료 날짜 이게 목록 상태에서는 캘린더 형태가 나오진 않고 현재 뭐 완료된 뭐 일정 그리고 진행 중인 일정 리스트 두 개로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지정을 할 때는 날짜 형식으로 해두고 편하게 하신 다음에 만약에 내가 어떤 일정이라든지 그런 거 확인하실 때는 그냥 목록 상태로 두고 보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그거 알림 넣어놓으면 그 캘린더에 표시가 돼요? 네, 캘린더 쪽에도 표시가 되고 이 내용에서도 보면 지금 헬시는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잠깐 보여드릴게요. 날짜 보면은 지금 날짜 정보들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뭐 메모가 가능할 건데 있어요. 이렇게 카드하고 캘린더 보기 그리고 지금 이제 캘린더 목록이 나오니까 여기서 원하는 항목에서 2011년 10월 여기다 그냥 보면 이제 계속 꺼지고 있어요. 캘린더 꺼졌다. 버그다. 아무튼 캘린더에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표시가 돼서 거기다 이제 알람 설정이라든지 해서 뭐 기존의 시계 알람처럼 반복 알람을 한다든지 이런 항목들이 그러면 그 캘린더에서 일정 추가할 때도 미리 알림 같이 할 수 있겠네요. 네, 서로 연계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캘린더 안에도 그 미리 알림 설정할 수 있는 표시가 이제 생긴 거예요? 메뉴가? 캘린더 쪽은 캘린더에서 일정 추가할 때 미리 알림도 할 수 있을 텐데. 캘린더를 안 써봤어요. 저는 구글에랑 연동시켜놓고 캘린더 많이 쓰는데 그 구글 캘린더에서는 미리 알림이 있어서 설정해놓으면 메일이 와요. 그 지정해놓은 시간에 반복해서. 메일이 와요? 그래서 메일 와요? 메일 확인해서 보곤 했는데 그게 나 따로 아이폰 안에서도 연동이 되면 진짜 좋아. 쪽에서는 반복 안함 초대받은 사람 발음 없음 중인데 반복 반복 안함 안함 초대받은 사람 없음. 캘린더 안하는데? 알림 초대받은 사람 여기 원래 이런 메뉴가 있었나요? 초대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있어요? 초대받은 사람 시작
10월 21일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아직 써봤던 기능이 아니라서 네. 지금 설명을 좀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알려주세요. 기본 악플 알려주세요. 네? 기본 악플 폴더 닫는 중 기본 악플 저기요? 무책임하게 다 떠넘겨야지 이제. 아 저기요? 생활 정보 폴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었고요. 열량은 이중 탭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클라우드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튠즈는 뭐 음악하고 비디오가 나뉘었다는 것밖에 특별히 달라진 건 없나요? 네, 그거 말고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제 와이팟 대신에 음악이 생겼고 와이팟에 있던 이제 비디오 기능들이 따로 나눠져서 비디오 탭이 새로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4.0 버전이 저거였었죠. 그 아이팟 들어가면 비디오가 하나의 비디오가 탭으로 따로 이제 있었어요. 탭으로 있었죠. 이제는 이게 따로 구분이 됐으니까 그 전에 아이패드 쪽에서는 원더부터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비디오하고 아이팟이. 화면 프리게 표시됨. 여기다 글쎄요. 아이패드에서 아이팟 기능 거의 안 써서. 아이패드에서 이제 그게 따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전에 초기에 이거 제가 사기 전에 네. 회사에서 아이패드 원을 테스트했었어요. 아, 그때는 비디오가 거기 맞아. 비디오 나눠 있었어요. 나눠져 맞아. 있었는데 아이패드에서는 둘만 이렇게 합쳐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세부적으로 나눠졌더라고요. 이거 말고는 크게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밀어서 잠금 밀어서 잠금 사다리 나눠지면서 뭐 추가된 열량은 이중 것좀 없을까요? 탭하십시오. 이게 따로 추가되는 내용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있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클라우드를 하실 때는 이게 백업은 간단해요. 그냥 설정 안에 가시면 유틸리티 폴더 설정 사업 위치드 사업 배경 일반 아이클라우드에 들어가시면 메뉴가 생겼구나. 아이클라우드 계정 계정은 제가 지금 뭐 계정 넣었고요. 이거는 모바일 미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쓸 수가 있고요. 메일 쪽이요. 그리고 연락처, 캘린더, DDR님, 책갈피, 메모. 요거는 이제 이미를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동기화하기 전에 사용하지 않지 역을 선택을 해서 이 항목만 동기화하는 거죠. 이렇게 되시고 이 사진 스트림은 동일한 계정을 쓰고 있는 경우에 내가 사진을 찍으면은 이게 바로 그 계정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그 계정을 쓰고 있는 다른 그 애플 기기들도 똑같이 그 데이터들이 전송이 돼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까토처럼 하면 3G로는 대박이겠는데. 이런 게 와이파이가 아니고 3G로도 전송이 되는 거죠? 3G. 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기기가 여러 개가 없어서 직접 적응을 못해봤습니다. 잘못하면 요금 대박인데 이거.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오시면 도큐멘트 및 데이터. 아이클라우드가 저 와이파이에서 누적한 거 아니었어요? 아이클라우드만 돼요? 아니 아이클라우드가 와이파이에서 스트리밍은 상관이 없을 거예요. 상관없나? 이렇게 해서 점점 폭탄 먹겠는데요? 진짜. 도큐멘트 및 데이터는 이제 어플들마다 고유 정보를 담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정보를 따로 이제 백업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 예전에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이제 맞아요. 누적이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동기화하면 잘못하면 다 날려버리죠. 그렇죠. 세이브 싹 날라가고. 근데 이걸 해놓게 되면은 동기화될 그 데이터들 다 같이 복구가 되기 때문에 해놓으시면 요긴할 것 같고요. 요거는 나중에 뭐 저희 쪽에서 만든 리게이닝 같은 데이터를 이용할 때도 그쵸. 이제 그 안에 있는 문서 데이터가 저희들이 임의로 저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서 데이터까지 같이 백업이 되니까 이렇게 된 건 좀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이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걸 키시고 이걸 켰을 때만 이제 이게 되는 거고 안 되면은 와이파이만 셀루로 켜면. 저 성경 프로그램 아이폰에서 쓰는데 뭐 하나 업데이트하면 1기가 넘게 받아야 돼요. 짜증나요. 죽어요 진짜 짜증나가지고. 그리고 다음 기능, 그 나의 아이템 찾기는 국내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따로 뭐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국내도 안 나의 돼요? 아이폰 찾기 저장 공간 및 백업 버튼 다행이다. 네, 이게 이제 저장을 백업하는 버튼이고 계정 삭제 이건 계속 삭제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 쓸 일은 거의 없으시겠죠? 그쵸. 저장 공간 및 저장 및 백업에서 버튼. 더블 탭을 하시면 저장 전체 저장 공간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클라우드는 5기가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저는 백업을 해서 4.7GB 4.7기가 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장 그리고 공간 관리 저장 버튼. 공간 관리라는 버튼이 있어서 이 안에 들어가시면 저장 써 길이 아이폰 280
47.7MB. 지금 이걸 쓰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머리말 글 OMB. 메일 추가 전산 OMB. 공간 구입. 아이클라우드에서 네, 추가 전산 요거는 공간 구입. 만약에 뭐 공간이 모자라시다고 하시면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고 쓰라. 해야 되는데 아이클라우드에서 차라리 그냥 4.7GB 다음 사용 가능 클라우드나 뭐 딴 거 쓰고 공장 하지. 근데 다음 콜라우드 무슨 지원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요? 응. 그래서 서큐리.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용량에서 다시 더블 탭을 하시게 되면 정보. 저장 공간 관리. 이제 비료 파트. 최근 백업. 오후. 근데 5기가기는 하지만 데이터가 30일 동안만 저장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아,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은 백업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늘 뭐 백업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뭐 11월 17일 전에만 한번 백업 더 하면 결국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컴퓨터에다 한 달 안에 한 번씩 계속 백업을 해주는 게. 근데 컴퓨터에다 백업할 필요 없이 아이폰 자체에서 바로 백업이 되니까 아, 아이클라우드 거를 폰으로 백업하는 게 돼요? 예. 아까 있었잖아요. 아까 그 백업 및 동기화가 나가는 것만 아니고 오는 이게 것만. 나가는 것만 돼요. 근데 동기화할 때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아,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최근 백업. 최근 백업한 뭐 시간 그리고 뭐 백업한 백업 PD하고 다음 백업 크기. 여기 보면은 어플별로 백업된 데이터들 목록이 있어요. 그 필요 없는 건 빼버리시면 돼요. 모든 용 프로그램 아이클라우드에서 지금 제가 어플 중에서 데이터가 저장된 거 모든 용 프로그램 복귀. 밑으로 보시면 이제 더 많은 어플들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는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저장 공간 관리.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이클라우드를 통해서 내가 백업을 해놨던 부분을 다시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저장 공 일단 설정 메인 쪽으로 빠져나가 주시고요. 기록 설정. 제일 하단 총 29 행주 총 24 일반 일반 탭에서 일반 총 16 행주 총 재설정. 제일 하단 쪽을 내리시면 재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설정을 누르시게 되면은 모든 재설정 그거 다시 복원하는 부분에서 확인을 하시고 모든 설정 재설정 버튼. 무슨 증거가 나오든 일단 난 백업을 했으니까 안전하니까 그냥 진행을 할게요. 안전하다고 믿고. 그렇죠. 지금 아이클라우드에 백업을 해놨고 노트북에도 백업해놨고 데스크탑에도 백업을 해놨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난 데스크탑에서만 하는데 귀찮아서. 이 기기는 다른 컴퓨터에다 백업한 적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저는 그래서 노트북에다 지금 대부분 메인으로 백업을 하고 이제 집에 있는 거의 회사에 있는 거는 옆에 노트북 항상 두고 쓰니까 별로 백업할 일이 없고 집이랑 거의 노트북 것만 쓰죠. 그러면 클라우드라는 게 우리가 그 전에 보면은 네이버 저거 뭐야 엔드라이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다 이제 사용자들이 개별 파일을 올려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아이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네. 애플 자체에서 뭐 키노트라든지 넘버스라든지 뭐 페이지스. 페이지스 같은 어플들이 있는데 결국은 상용 소프트웨어고 그 해당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다루는 포맷 형식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북스는 될 거 아니에요. 아이북스도 되죠. 애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정값들을 이게 30일쯤 또 없어지고. 아이씨, 야박하게. 일단은 요 이제 아이폰이 재설정을 하게 되면은 초기에 아이폰을 업데이트했을 때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일부러 지금 이걸 제일 나중에 한 이유가 이제 그 업데이트 됐을 때 내용이라든지 그런 거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일 나중에 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보시게 되면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뭔가 좀 있어 보이죠, 기존이랑 다르게. 그치. 많이 바뀌었구나. 근데 기본적으로 iOS5부터는 기본적으로 보이스오버를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을 세 번 누르면 다른 세팅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버튼 세번 눌러도 이게 나오면서 상단에 아예 보이스오버가 된 실행 중이라는 안내 메시지 같이 팝업성을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여기가 지금 밀어서 잠금 해제 부분인데 저는 아까는 사실 또 중국어 나올 때 계속 이상해요. 저도 어떤 언어가 나올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나라 말이 나올지. 가끔 이거 발음할 수 없게 나올 때도 있고요. 요금 활성화하시게 되면은 이제 현재 로컬 연락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언어는 알아서 선택이 되니까 바로 다음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저 언어 로터 선택할 때 되게 웃기잖아요. 불뚝이도 하고 못 알아듣겠어. 무슨 파사 뭐. 이제 뭐 지역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자동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이제 시리즈로 가능하냐 안 대단하네. 그리고 위치 기반 이제 서비스를 이용할 거냐 안 할 거냐가 나오시는데요. 당연히 사용하는 게 좋을 거고요. 사용해야죠. 위치 추적도 안 된다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지. 보시게 되면 이제 와이파이를 동기화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중간에 네트워크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뭐 네트워크 장비가 없으면 바로 다음으로 진행을 하시고 PC랑 연결하고 PC에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동기화를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제 와이파이를 이용 가능하시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 회사랑 통해서 할 거고요. 아마 노출이 돼도 되겠죠? 오시는 분이. 슈퍼바이올런스가 뭐야 도대체? 삭제. 여기. 아 맞다. 회사 아무도 까먹었어 지금. 그거 5글자짜리 영어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X자 모양으로다가. 네. 말 안 들리게 말해줄게. 내가 계속 말 안 들리게. 안 들리지. 이제 여기 선택이 되고 나면 다시 다음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제 여기서 내가 새로운 아이폰을 쓸 건지, 아이클라우드에서 백업할 걸 복원 받을 건지, 현 상태를 아이클라우드에 백업을 할 건지 옵션이 3가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전에 아이튠즈 처음 연결했을 때하고 비슷한 그런 거네요? 예,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미리 저는 백업 해놨으니까, 받아야지.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나오고, 아이튠즈 백업에서 복원, 나오고, 이거는 이제 초기 상태에서 쓰는 거죠. 네, 그거 하면 안 되지. 피부지. 이제 클라우드에서 복원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이용 약관이 나오고요. 동의를 하고요. 맥쪽 프로그램들은 저게 편해요. 라디오 버튼으로 동의함 체크하고 버튼 누르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진단 관련돼서 로고를 보낼 거냐 안 보낼 거냐 나오는데 저는 찝찝하니까 안 보낼 거고요. 왜 찝찝해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는 메시지가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저는 데이터가 별로 변한 게 없어서 바로 복원이 돼 있지만 이제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뭐 계산 복원할 끝난 거예요? 예. 저는 복원 이제 바로 돼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데이터가 아래 깡 다 날려 보이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제 어플은 따로 받질 않아요. 어플은 이제 나중에 어차피 그 앱스토어 쪽에서 공개가 돼 있으니까 이제 앱스토어 쪽에서 데이터만 따로 받고 이제 아이클라우드에서 도큐멘트 데이터만 따로 위에 덮어 씌워주는 거예요. 그럼 어플은 새로 그냥 무선으로 다운받고 3G망이나 와이파이로 해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라서 편했던 게 예전에는 동기화를 하게 되면은 동기화하고 나서 아이튠즈에서 이제 그 응용 프로그램 목록 가서 다시 그 응용 프로그램 동기화를 해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다시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얘가 기본적으로 사용 불가 형태의 디자인이 기존처럼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플이 다운받아주면 거기에 불이 하나씩 들어와요. 기타서부터 쓸 수 있게. 그래서 그 이제 선택이 된 것들부터 쓸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PC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질 것 같아요. PC 들고 다녔어요? 예, 저는 맨날 노트북 들고 다니고. 노트북이지. 그래서 이제 매번 이제 처음에만 이렇게 백업하시고 그 이후에 그 아이클라우드를 통해서 동기화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굳이 PC 쪽에다 의존을 하지 않더라도 음악 넣을 때 빼놓고는 뭐 크게 의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폴더 구조도 같이 남아있어요? 예, 폴더 구조도 같이 남아있어요. 대박. 나 지금 요새 아이튠즈에서 좀 무서운 게 전에 설치했다가 지운 프로그램 있잖아 아이폰에서. 네. 그거를 다시 선택하려면 그 아이튠즈 응용 프로그램에서 목록에서 선택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나 전에 한번 그거 선택해줬다가 폴더 구조가 다 흐트러져가지고
그게 순서가 있어요. 만약에 그냥 어플만 선택을 하고 네. 동기화를 하면은 폴더가 다 흩어져요. 응. 근데 처음에 그 백업에서 복원을 먼저 한 다음에 동기화를 하면은 폴더 구조가 그대로 가요. 네? 동기화를 먼저 한 다음에. 예, 백업에서 복원하기 있잖아요, 매지 중에. 네. 그걸로 해서 먼저 복원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 응용 프로그램은 이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동기화하게 하시고 원하는 항목을 체크한 다음에 확인을 하게 되면은 폴더 구조도 그대로 가게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저번 시간 때 한 6번인가. 항상 쓰던 게 아닌데도 예, 아니 항상 쓰던 거에서 그 다시 체크하는 건데도 그렇게. 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 안전하게 하려고 일단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코어 비딩도 어차피 요거 나오면서 이제 의미가 없어졌죠. 저번에 나 폴더 풀려가지고 갑자기 10페이지가 넘게 나왔어요. 우리나라 승질나는 줄 알았길래 맨 뒤에 있는 거 앞맨 앞으로 가려면 진짜 뚜껑 열려 진짜. 그리고 이건 뭐 이제 화면으로 따로 보여줄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이번 버전부터는 이제 차기 업그레이드 때는 풀 버전을 업그레이드 안 하고 이제 기존에 자동 업데이트 형식으로 이제 패치 형식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요. 맞아, 무선 업데이트 된다고. 예, 그래서 이제는 그냥 업데이트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유틸리티 폴더 설정 안에서 일반적으로 보시면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버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확인만 해주면 그때 와서 실시간으로 동기화를 해준다고요. 좋다. PC는 안 써도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PC가 뭐 무슨 음악 넣을 때 빼고 음악도 아이튠즈에서 다운받으면 되네 그냥. 그렇죠. 그거는 이제 무선 동기화 해놓고 그냥. 돈 내고 다운받으면 되겠네. 그거는 저희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 어이, 왜요? 합법적으로 써야지. 그 음악 얼마나 다운받으셨어요? 저는 음악을 안 듣습니다. 잠깐 아이패드. 이러세요. 이러세요. 아무튼 뭐 오늘 준비한 거 요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로 오늘은 오. 오늘은 뭐래? 이거 아니에요, 반대는? 맞아요. 그렇게 안 되죠? 잠깐 띄세요. 녹화 끝났네? 대박인데? 뭐만 됐어요? 여기 제일 위에요. 잠깐만요. 야, 다시 이야, 브라보. 이야, 브라보.